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미증시 나스닥의 12% 급등, 그리고 그 기세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이 공포의 끝자락에 와 있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버텨야 된다는 점 계속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패닉셀에 동참을 하지 않고 견디기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뭐 세상이 끝날 것 같고 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죠. 그것을 일정하게 또 되돌리는 것도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다. 물론 이것이 말끔하게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숨은 좀 돌리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는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등이 왔을 때 이걸 내가 지금 여기서 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그런 고민이 오지 않겠습니까? 뭐 가감 없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테니까 많은 또 전화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이 선물처럼 다가온 듯한 그러한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여러분들 상담 원활하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까지 함께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 저희가 또 밴드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죠. 자세한 차트와 더불어서 또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 먼저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밴드 이용은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이 서동구 파트너의 날카로운 시황과 더불어서 뉴스까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이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오늘 시장 상황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상호 관세를 또 90일간 유예하겠다라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또 이렇게 현실화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또 이러한 관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인지 이데일리 TV 뉴스 쇼츠 통해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이유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9일 백악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며 유예 배경을 설명했고 국채 시장에 대해선 내가 어젯밤 보니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유예 결정을 유연성이라 표현하며 침울했던 시장이 반등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결정을 벽에 비유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할 것이다. 필요하면 돌아가거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타격을 많이 받는 기업에 대해선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고 중국은 보복했기 때문에 예외다. 그러나 모든 국가와 공정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의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좀 의도했던 대로 시장이 가는 건지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역행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쇼츠에서도 봤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뭐 겁을 먹었다. 네.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겁을 먹은 거죠. 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 시장에 백기를 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항상 화술 자체가 보면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뭐 소위 말하는 월가의 그루들도 미친 짓이다. 뭐 관세 저렇게 대규모로 해서 인플레 유발되고 지갑이 닫게 되고 고용이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만 몰랐는지 뭐 이제 와서 또 그것도 아마 우리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경제부총리가 미 국제 투자했다라는 네. 거 갖고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발표 3시간 전에 이제 좀 주식 사도 돼. 그러더니 3시간 후에 관세 유예 딱 발표하고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고 이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할 테고 각 나라에서도 대처를 하겠지만 또 뭐 시진핑한테 우린 좋은 친구야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정신 나간 듯한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걸 겪고 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격화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얼마나 좀 진정이 돼줄 것이냐. 뭐 여기서 120%까지 올려놨는데 200%가 간들 300%가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서로가 쿨다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겠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물론 조선 방산 또 LNG 또 알래스카 개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350을 기준으로 300까지 밀어낸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한 8조 원의 선물에서의 매도가 청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그림 좀 보시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순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준으로 6조 원이 넘는 이러한 선물에서의 누적적인 순매도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청산되는 이러한 그 선물에서의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신규 순매수도 물론 있겠지만 매도했던 거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환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우측의 그림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시에 350 결국은 2650을 기점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고점 그리고 여기서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300 초반까지 2300도 이탈됐던 흐름에서 외국인들의 이런 선물에서의 매수세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1480원 90원 이렇게 시중에서는 1,500원 환전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환율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또 1,450원대 이하로 내려와 주는지 그리고 엔화도 다시 또 이제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 145엔에서 걸리고는 있는데 이게 쉽게 빨리 후반부로 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반등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요인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수상으로는 일단은 1450에서부터 1500선 2450에서부터 2500 정도가 1차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매물이 쌓여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오늘 내일해서 얼마나 빨리 오고 2450을 중심으로 해서 안착을 해주느냐.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준다라면 추가 반등도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막 급락할 때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날도 우리 이앵커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 6만 1,000원대에 매수하신 분이 불안해서 전화를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 부담 없는 자리고 심지어 삼성전자 지금 5만 2천원 3천이면 저는 삽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도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또 네. 달려들려고 그래요. 어저께 또 정확히 6만 8천원대에서 7만 원 정도는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일부 이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고 조금 더 보는 분들은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함께 이 시간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 현선물 매수세가 들어온 점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2,400에서 또 2,500선 안착을 해야만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 상황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HMM. 아, 네, HMM 가지고 그 계시고. 2만 1,000원에 10% 샀는데 네. 자꾸 내려와서 이것도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아, 네, 매수한 이후에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신 거군요. 네, 어떻게? 아, 네, 그러시고. 그렇다면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를. 아, 10% 갖고 계시군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좀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2만 원까지 갈라나 팔아야 되나 어떻게? 아, 이제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안 되면 나와야 되나 어떻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네. 파수님 오늘 다행인 거는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오늘 이 종목도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HMM은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적 선사잖아요. 그렇죠? 해운업체고 안 좋다고는. 참 드라마틱하게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고는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의 이제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뭐냐면 이제 그 산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여전히 지금 이 주가의 향후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올 자리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관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부과가 되고 전 세계 물동량도 감소가 되고 막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 물동량도 감소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지금 이 주가의 움직임을 일봉으로 보시겠는데 일정하게 하방을 잡아주는 모습과 저항을 보여줬던 자리가 한번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요때가 이 상당히 그 중요한 자리였는데 요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하단에서의 지지력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이라든가 모레까지도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추가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라면은 여기 2만 원 초반 자리까지는 한번 나올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요 2만 원 근처 오거나 2만 원 이상 나오면은 비중 10%니까 과감하게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좀 현금 유지하고 있다가 그래. 다른 섹터들로 그래. 교체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2만 원 근처 정도 또는 2만 원 이상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종목 교체 전략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원이 갈까요? 이자요? 또 2만 내려오면 원? 어떻게? 네. 아, 이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이 흐름에서는. 한번 아셨죠? 내일까지 기다려 볼까요? 네? 내일까지 기다려 볼까요? 네네네. 오늘은 네, 일단은 넘어가시고 내일 정도까지 한번 좀 더 보자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HMM 같은 경우 2만 원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2만 원 초반 자리에서 과감하게 매도한 이후에 또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556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HK이노엠, 매수가는 38,900원에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어요. 고민까지 남겨주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해도 좋을지 상담 부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자리 괜찮을까요? 저는 글쎄요. 되게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증폭돼 있는 쪽들 중에 하나도 바로 기대감도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HK 이노엔엠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기대감들은 조금씩 있다가도
분위기가 잡다가 탄력도도 떨어지고 네. 또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또 쉽게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단을 본다라는 것도 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뭐 실적이 나오고는 있어요. 이 순수 본연의 일 말고 다른 쪽에서들. 근데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가가 이러한 어떤 그 바이오 쪽들의 움직임들 속에서 좋은 흐름들이 이렇게 잘 연출이 되다가 이렇게 무너질 때 힘없이 이렇게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횡보하는 이런 구간을 보여주면서 뭔가 의미 있게 저점을 잡아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것들 물론 같이 무너졌지만 이 흔들리는 이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는 저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차트 제가 보여드리는 게 잡히질 않고 있네요. 예. 그래서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좀 여기 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35,000원에서부터 37,000원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올라온다라면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는데 네. 어떤 것들은 10% 이상 올라가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빵 떴다가 쭉 밀리는 것도 있고 네. 윗골이 달리거나 음봉으로 가거나 또는 어리버리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내 종목이 뭐 이 종목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요. 다른 여러 종목들 중에 시장의 반등의 강도만큼도 못 가고 뭔가 거래도 안 실려주고 계속 상승이지만은 음봉인. 그러니까 아침에 음봉이라는 거는 시초가 높게 떴다가 쭉 밀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또는 뭐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리고 양봉이 나오면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그러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의 대응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또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HVM 하는 종목인데요. 아, 네, HVM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1,000원이고 비중은 30%. 아, 매수가 됩니다. 31,000원에 비중 30% 갖고 계시고 네. 그러면 언제쯤부터 좀 보유를 하셨을까요? 한 3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 3달 정도 되셨고 네. 그러면 매수가 31,000원 맞으신 거죠? 예. 아, 그러면 그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많이 마음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봐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상승 여력이 있는지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좀 알고자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 종목도 뭐 우주항공, 뭐 드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그래도 으쌰으쌰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다행히요. 실적단을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어떤 리포트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발표를 안 합니다. 또 분석을 잘 안 하는데 이 종목은 그나마라도 있어요. 네. 이걸 보시면요. 매출단도 600억대 그리고 내년도도 890억,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도 88억으로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에 131억, 49억 정도, 49%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뭐 같이 시장이 무너졌으니까 또 같이 이제 급락하는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네. 지난번에 이 상승의 기조를 여기서 한번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다가 밀렸다가 또 한번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만 놓고 보면요. 여기서 하방은 잡아주는 거는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시장도 그랬고 얘도 여기 이 나름대로 첫 저항의 자리를 거래가 실려주면서 돌파한 자리들. 그런데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 한번 나와주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블루오프 현상이라고 그래요. 과열 구간으로 단기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반등은 주긴 주겠지만 지금 31,000원의 비중 30%를 감안해서 본다라면 이 종목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라인을 2개를 걷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2만 원 근처에서 한번 부딪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만약에 간다 그래도 25,000원에서 부딪혀요. 그러면 이 종목은 시장이 같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10%의 반등은 당연히 뭐 나와줘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반등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에 빨리 안착을 해주느냐. 요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내일이 됐든 또는 다음 주에라도 2만 원에 안착이 돼준다면 그때 문의를 한번 다시 주거나 아니면 2만 원에 빨리 안착될수록 최소한도 2만 5천 원까지는 한번 가요. 근데 예. 여기서 어리버리하고 2만 원이 저항받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그럼 더 힘들어지신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2만 원 안착이 중요하고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2만 5천 원 근처에서 한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거야. 2만 5천 원에서 예, 2만 5천 원 근처. 그러니까 2만 원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2만 네. 뭐 4, 5천 원이라든가 요 근처에서 50% 매도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2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2만 한 2, 3천 원 정도에 다시 이제 채워 넣는 거죠. 네.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에 고점에 물려 있는 것들이 이번에 반등 나왔다고 단숨에 예를 들면 이 종목을 기준으로 뭐 3만 원까지 단숨에 간다? 그거는 못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HVM 반등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만 원 안착 여부 후에 대응해 보자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반등장에서 이렇게 네 종목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한 전략들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또 방송 말미에 전화가 와서 아쉽게도 좀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화를 주셔야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문자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375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호텔신라, 매수가는 55,0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장에서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어떻게 정말 손을 써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대략 난감이죠. 네. 진짜 뭐 웃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주변 여건들이 사실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모든 소비 경기 침체 직격탄을 다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호텔 업계뿐만이 아니고 뭐 면세점 쪽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경기 내수 침체라든가 이런 부진을 뭐 지금 정부에서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뭐 10조 원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직접적으로 뭐 호텔 신라에 영향을 주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이후에 어쨌든 이제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 침체돼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또는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 또 올해 11월인가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뭔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롱텀으로 보자. 그래서 15%의 비중 올 최소한도 연말까지는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요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의 모습을 보시면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방을 잡아주는 과정들 속에서 1차적인 반등이 여기 3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42,000원까지 한번 나와주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급락 이후에 이제 횡보 기간 조정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월봉으로 이제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월봉에서 중요했던 이 라인들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니까 주가가 또 한 단계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는 어때요? 이게 뭐 추락하다가 결국은 한 4, 5개월 동안은 횡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3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간만 놓고 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만약에 여기서 잘 35,000원을 중심으로 잡고 지지하면서 4만 원 이상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5만 원 또는 뭐 6만 원 여기까지는 또 올 하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비중이 15%인데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도 4만 원에 안착해 주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좀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호텔 신라는 홀딩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 현재는 차트상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 취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한 30% 가지고 있거든요. 네, 30% 갖고 계시고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예, 3,500원이요. 35,500원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럼 언제쯤부터 좀 보유를 하셨을까요? 한 8개월, 9개월 전에 제가 좀 비싸게 샀었는데 네.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물을 타서 좀 아. 매수 단가를 좀 낮췄거든요. 네, 평균 단가를 낮추셨는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지금 자리 괜찮은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구입니다. 네, 정말 저희 방송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주가도 빨리 좀 잘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비중이 뭐 10%다, 5%다, 뭐 15%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가급적이면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도 조금 무섭기도 해요. 그럼요. 이제는. 네.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뭐 완전히 잠겨가지고 뭐 3만 원은 와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올 것 같은데 그 기간과의 싸움이 이제 더 필요하니까 그 기간 네. 동안에 이제 다른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이 종목에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해서 만약에 비중 50% 되고 막 이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단말기 열어보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59,000원을 고점을 찍었죠.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보였고 이제 되돌리는 자리에서 지금 이 제가 검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굵은 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0일 이평선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또 저점을 또 깼어요. 그렇죠? 여기 이 직전의 저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걸로 표현하면은 하락의 A, B, C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상승할 때는 135 상승 파동인데, 그리고 요 주가를 보니까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그래도 2만 원에서는 꾸역꾸역 버티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여기 이 자리, 요 3만 원 자리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딱 부딪히고 요때 팔까 고민을 하셨을 거야. 네. 그렇죠? 그런데 야, 요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3만 원, 뭐 3, 4천 원만 돼도 그동안 한 거 내가 보상받고 팔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렇죠? 예, 순식간에 그렇게 네. 또 꼬꾸라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왜 중요했냐면요. 바로 직전에 요 29,900원 간 자리가 있었어요. 예. 작년 12월 17일 날. 그런데 그 자리보다도 제가 아까 이렇게 줄근 거 보이시죠? 하락의 예. A파. A, B, C. 예. 그렇죠. 여기 A파의 저점이 바로 요 3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3850원. 고가가 33,000원. 절묘하죠, 요 자리가. 나중에 차트를 네. 한번 보세요. 요 자리.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는 뭐 캔들을 보면서 양봉이냐 음봉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전의 저점이라든가 고점이 의미 있게 어디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참고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또 B파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가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45,000원, 43,000원, 5,000원 라인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고 나서 지금의 자리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답이 다 나왔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대로 들으셨나 볼게요. 저점이 자꾸 중간값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은 2만 원 정도, 그리고 고점은 3만 원에서 3만 2, 3천 원이구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이 제대로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심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값. 네. 그렇죠? 바로 중간값은 2만 5천 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구간에서 최소한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놈들도 있고 얘도 뭐 오늘 사실은 좀 아쉽죠. 10% 이상 올라오면 더 좋겠는데 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얘도 최소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 2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일부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살 거냐 아니면 2만 5천 원을 안착해 주는 거를 확인하고 3만 원 근처까지 끌고 갈 거냐. 그것만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2만 5천 원 내외 정도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어차피 2만 원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버티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저점은 2만 원, 고점은 3만 원 라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만 5천 원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문의 주신다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역시나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셀트리온이고요. 네, 셀트리온 가지고 네.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5만 9천 원에 20%거든요. 아, 15만. 어제 네. 가격이 떨어지길래 제가 추매를 했는데 네. 이거를 좀 매도가하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아,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을 좀 보유를 하셨을까요? 제가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네. 어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길래 좀 추매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아.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지 문의를 네. 주셨어요. 어저께 급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포인트로 혹시 매수하시게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서동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셀트리온 좋다고 막 해서 방송에서 그러기도 하고 네, 예. 또 튼튼한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일단은 그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쉽지가 않은 건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혹시 방송 참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랬었나요? 네,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그랬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포인트가 이거는 15만 원에서부터 19만 원 사이가 박스에 네. 그걸 참고하셨나 보다 그럼. 네, 그걸 보고 어제 네네. 가격이 떨어지길래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 더 말이 필요 없네요. 뭐 올해 예상되는 뭐 실적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그거대로 이제 움직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자리들이 이제 일봉으로만 보시는데 네. 참 어저께 자리도 절묘한 게 말이죠. 지난 11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한번 했잖아요. 네. 박스를 이때도 15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15만 3,100원이 저점이었어요. 네. 그러더니 바로 이렇게 또 이제 대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15만 2,900원이 저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갭상승이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일봉을 보거나 뭐 분봉을 보면서도 움직여도 되지만 제약업종, 특히 이제 이 셀트리온의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의 이 모습을 딱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 월봉으로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 종목은 이 12만 원, 13만 원에 대한 강한 지지력이 있는 거고요. 네.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이 12만 원이 깨지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이 12만 원, 13만 원이 1차 하방을 잡는 자리고 그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요 15만 원과 16만 원에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또 엄청난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요 19만 원과 19만 원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원, 16만 원이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대반등 준다 그러면 얼마 가겠어요? 19만 원대.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가 여기처럼 또 돌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갑자기 뭐 셀트리온 말이야, 미 관세도 영향이 덜하고 뭐 또 별의별 얘기 나오고 리포트 나오고 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19만 원 근처 가거나 그 이상 가면은 19만 원 이상에서는 50% 이익 실현하시는 거예요. 뭐 셀트리온 이 종목을 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2, 3% 뛰게 하고 내가 팔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최소한도 뭐 한 15%, 20% 게임은 해야지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19만 원 이상에서는 일부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또 밀렸다가 6, 7만 원 또 온다 그러면은 또 다시 재매수. 그렇게 한 20% 비중을 가지고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또 만약에 20만 원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리는 22만 원이 된다고요. 그렇게 가격 레인지를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 또 파트너님의 방송을 보시고 이 대응 전략대로 실행을 하셔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아주 제대로 잡으신 분이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19만 원 라인대에서 이익을 실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챙겨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960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엑시콘이고 매수가는 24,60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하고 가져가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지금 사실은 엑시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뭐 테마성 있는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디에서 엮여서 내가 같이 움직일 때 나타나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빵 떴다가 또 들겨 맞고 그리고 실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안 좋게 예상들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옥석 네. 가리기를. 그래서 엑시콘 같은 종목도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실적단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뭐 작년에도 적자 전환이 됐고 또 올해도 전망이 그렇게 좋은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러한 그 실적을 감안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재료 뭐 이상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추가 매수는 어설픈 자리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종목도요. 지난번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하방은 좀 잡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활발하게 네. 거래가 되면서 사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이 막 활발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잠깐 바람 불 때 이렇게 좀 뭐 막 거래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다 원위치 되잖아요. 원위치. 그럼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14,000원, 5,000원대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돌파를 15,000원에 안착하고 거래가 막 실려주고 그래야지 뭐 기사 예상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렇게 될지. 뭐 하반기에 진짜 뭐 또 다른 IT와 관련된 뭔가 이슈가 나와가면서 막 붐이 불면서 움직일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뭐 지금 자리에서 뭐 좀 더 견디시면서 요 15,000원 정도 갔을 때 재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때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거나 결단을 내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엑시콘 같은 경우 현재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000원 라인에 안착 후 또 거래가 실려줘야 반등할 수 있다는 점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퀄리터스 반도체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430원에 네. 20%요. 17,000원대에 20% 네, 갖고 네. 계시고 그럼 지금 자리에 어떤 부분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게 과연 본전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다시 좀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을지 당연히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17,000원대면은 지난번에 19,000원대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 시점에서 아마 매수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샀어요. 예. 좀 미리 전화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괜찮겠거니 하다가 그냥 쭉 밀려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거 17,000원이라도 오나? 이렇게 걱정돼서 그래도 전화로 주신 게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두 가지를 볼게요. 하나는 우리 쪽에 이제 이게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파운드리 쪽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붐업이 이루어질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번에도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 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 초에 45,000원이었던 주식 이게 증자까지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하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이런 하락에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어리버리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무시해도 되는데 이 자리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IT라든가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구간들처럼 돼 있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 1차적으로 여기 이런 구간들.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장기 이평선 저항인 이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안착해 주느냐. 이럴 때는 쫓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물려도. 1차 매수, 2차 매수 해서 여기 한번 가고 또 여기서 이 실현 안에서 그렇다면 한번 버텼다가 되돌림 파동이 나올 때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전형적으로 쌍봉을 찍고 이렇게 5일선 근처에서 버티다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무너진 거거든요. 시장이 같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매수가 잘못되신 거라고요. 그러면 네, 최소한도 자 지금 보세요.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쌍봉을 친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제가 박스를 쳤죠? 예. 이 박스에 결국은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뭐 11,000원 그리고 여기 라인들 보면은 17,000원 정도.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위아래 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움직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청자님처럼 이 16,000-17,000원에 물리신 분들이 아이고 야 이거 웬 떡이냐 나 이제 15,000원 근처라도 왔으니까 난 때린다. 또 한쪽에서는 받아낸다. 이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쯤에 예. 또는 내일이 금요일이죠. 예. 다음 다음 주 초에 이 13,500원과 14,000원이 안착이 돼주면 예. 17,000원 갈 수 있어요. 으쌰하고 한번.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움직일 때 62,000원 갔을 때 이게 한번 이렇게 다시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없더라도 삼성전자의 동향을 보셔야 돼.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62,000원 갔다가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5만 한 5, 6,000원 정도까지 눌림목 주고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6만 7, 8,000원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예. 그걸 못 가고 5만 2,000원까지 이번에 밀렸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라올 때 1차적으로는 6만 2,000원, 6만 1,000원, 2,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거 나올 때 얘가 17,000원 이상 나오니까 그때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잡거나 50%라도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14,000원 안착 여부 확인하고 대응해 보자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삼성전자의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보자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상담한 종목들 리뷰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자면은 오늘은 시장이 반등하는 만큼 또 여러 섹터의 종목들을 그렇죠.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반등 또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지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저점과 연관이 되는 라인을 한번 거보고요. 그리고 저항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의 라인을 한번 거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지와 저항에서의 중간값에다가 또 한번 이렇게 라인을 거보세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 라인을 중간값을 넘어선 종목은 조금 더 탄력이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못 미치는 애들들은 요 정도에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5일선 위에서 움직여 준다라면 조금 더 보시는 거고 5일선이 이탈되거나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탄력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신규 매수라든가 또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 주식은 또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선긋기의 예술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서동거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거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